한효주 부위원장께서 하시겠습니다. 예, 기자회견문 읽기 전에 한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현호가 쌍용자동차에서 잔인한 진압을 하기 전에 2009년 1월 20일 날 용산에서 잔인한 또 국가에 의한 폭력이 자행됐고 그것에 의해서 6명이 돌아갔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모델로 삼아서 쌍용자동차에서 더 잔인한 그런 진압을 저질렀고 그 진압을 한 그 결과로 경찰청장까지 오를 수 있었습니다. 경찰청장에 올라서 다시 그때 했던 쌍차 때 했던 그런 것을 더욱 발전시켜서 희망버스를 그렇게 여론 조작하고 댓글 조작했다고 하는 것이 이번에 드러났습니다. 철저하게 수사해서 조현아가 꼭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자회견 읽겠습니다. 대한민국에 경찰이 필요한 까닭은 도대체 무엇인가? 충격적인 사실 하나가 새롭게 다시 드러났다. 밝혀진 것은 아직 빙산의 일각으로 보인다. 2011년 부산 한진중공업에서 정리해고에 반대해 무공농성 중이던 해고 노동자 김진숙 씨를 살리고자 전국 각지에서 자발적으로 조직된 총 6차에 걸친 희망버스 운동을 방해하기 위해 당시 경찰청장 조현호가 전국 경찰들에게 댓글 공작을 지시해 실행했다는 기가 막힌 이야기다. 부산경찰청장 서천호는 부산시내 경찰서별로 2명씩을 차출해 30여 명을 합숙을 시키면서 SNS상에 허위사실과 음해 공작을 올리도록 했다. 경찰청 대변인실 등에서 아주 섬세하게 전국적으로 댓글 공작을 챙겼다고 한다. 경찰들은 영도 시민 등 신분을 이장해 희망버스를 절방버스, 폭력버스 등으로 매도하고 치킨을 먹는 시대 사진을 유포하는 등 여론조작에 나섰다. 조현우는 화상회의를 통해 부산청의 댓글 공작을 모범사례인 양 칭찬하기도 했다고 한다. 부산청이 합숙 댓글 작업 내용을 본청에 보고한 문건도 확보해 조사 중이라고 한다. 그 외에 확인된 사실에 따르면 경찰특별수사단은 경찰청 보안국 소속 보안사이버수사대 직원과 서울시내 경찰서 소속 정보 홍보 담당 직원 등 95명이 인터넷 기사에 정부정책 지지 댓글을 다는 등 여론조작에 나선 정황도 파악해 수사 중이다. 댓글 공작은 포털 기사 댓글뿐 아니라 트위터와 언론사 홈페이지 기사 댓글에서도 광범위하게 벌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해 현재 관련 시기 빅데이터 분석 및 11개 언론사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되었다고 한다. 대한민국 경찰은 재벌들의 사병이었다. 이렇게 국가와 공권력이 나서서 진실을 은폐 왜곡하고 정의를 무너뜨리려 했지만 전국 희망버스 승객들의 아름다운 연대와 저항은 끝내 한진중공업 부당해고의 위법성을 밝혀내고 전원 복직을 이끌어냈다. 희망버스의 공동체적 연대와 저항은 한국 사회에 아직 희망이 남아있음을 확인하고 전 세계적인 미담이 되기도 했다. 그 기간 동안 대한민국 경찰은 6차에 걸쳐 총 500여 개의 경찰 중대병력을 동원해 평화로운 집회 시위의 자유를 막아섰다. 원천봉쇄, 최루의 무차별 살포, 현장 연행 등을 통해 노골적으로 한진중공업 사주와 소수 대주주들의 사병임을 자임했다. 희망버스 운동이 정리하고 비정규직화라는 현대판 노예제에 대항하며 더 근본적인 사회운동으로 점화되어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온갖 공작을 수행했다. 희망버스 일반 참가자들의 계좌를 추적해 소환장을 남발했으며 전국 버스 회사들을 위협하기도 했다. 총 150여 명의 사법 피해자들을 만들고 현재까지도 희망버스 주요 참가자들에 대한 국가 손배를 진행 중이기도 하다. 이번에 밝혀진 댓글 공작은 각종 경찰의 위법행위 중 여론전의 실상이 어떠했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조현호, 서춘호 등 모든 관련자를 구속 수사하라. 이 모든 경찰의 위법행위는 용서될 수 없는 헌법유린이자 국가범죄이다. 이 모든 사실들에 대한 총체적인 진상규명과 정보공개 그리고 관련된 모든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법 질서 준수를 명분으로 그간 국민 위에 군림해온 사법행정 권력인 경찰 공무원들에 대한 책임은 더 엄중하게 다뤄져야 한다. 조현호와 당시 부산청장 서천호 그리고 본청과 광역청에서 여론조작, 부당 노동탄압에 앞장선 책임자들에 대해서는 구속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관련 사실의 위법성을 알면서도 지금껏 진실을 은폐해온 모든 경찰과
조직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모든 조사는 국민과 함께 언론과 함께 이루어질 때 가장 힘있고 정당하며 투명할 수 있다. 아직도 제19, 제조직, 제허물 축소 은폐하기를 일관하는 관료사의 조직적 저항이 모든 적폐청산 과정을 형이화시키고 있다. 조사 과정에 대한 민간 감시 및 참여는 반드시 필요하다. 경찰 대금부대 운영 관련해서는 이명박근혜 특검의 공조수사가 필요하다. 책임자 몇 사람에 대한 사법 처리로 무마될 수 없다. 다시는 경찰이 특정 권력이나 특권 집단의 편에 서서 헌법을 유린하고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필 규정의 역사적 과정이 되어야 한다. 오늘 19일 예정된 경찰청장 국회 청문회는 그간 대한민국 경찰의 위법성들이 보고되고 이후 진상규명을 어떻게 이룰 것인지 먼저 확인되는 자리여야 한다. 문재인 정부 역할은 더욱 막중하다. 대통령과 정부는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 함께 총체적인 경찰 구조개혁에 나서야 한다. 철저하고 독립적인 조사 권한과 기한 등이 약속되어야 하고 진상규명의 결과에 대한 대국민 보고와 국가사과 그리고 재방방지책 및 경찰개혁에 대한 약속이 따라야 한다. 관련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도 즉각 이루어져야 한다. 희망버스 사법 피해자를 비롯해 이명박근혜 시기 부당한 국가 관련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사면 복권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무엇보다 2200만 노동자 가족들의 안전과 권리가 우선되는 사회가 약속되어야 한다.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는 그간 확인된 국가의 범죄 행위에 비하면 너무나 기본적이어서 소박하기 그지없다. 이 소박한 요구가 배신당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명박, 박근혜와 그 수와 몇 사람에 대한 구속으로 끝나는 촛불이 민주항쟁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오늘 다시 확인한다. 이명박근혜를 길러내며 그 온실 속에서 재벌 등 소수 특권층과 공공의 과실들을 독식하고 불법을 거래 공모 자행한 모든 불의와 부정한 세력과 사건들에 대한 분명한 진상규명과 사회적 퇴출, 구속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는 새로운 특권과 새로운 상층 정치 집단을 원한 게 아니라 새로운 시대와 그 윤리를 요구했다. 그런 촛불의 명령을 거부하고 구조는 바뀌지 않는 적당한 적폐청산으로 또다시 구시대의 연상에 나선다면 현 정부 역시 또다시 직접 민주주의라는 광활한 촛불의 바다에 던져져 심판받게 될 것임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 희망버스에 대한 탄압은 민주주의에 대한 탄압이었으며 1%의 특권 계급에 맞선 99% 노동자 시민의 권리에 대한 탄압이었다. 2018년 7월 16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네,